안녕하세요, 한테타 채널입니다. 제가 이번에 테슬라 코리아의 협조를 받아서 모델 3 퍼포먼스 차량을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타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차를 받았고요. 오늘 또 도와주기 위해서 손테슬 채널에서 항공사진가 손지연님이 도와주러 나오셨고요. 모델 3 퍼포먼스 차량이고요. 이 브레이크 패드가 빨간색으로 이게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휠도 여기 보시면 타이어가 235에 35 ZR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순정 휠 타이어는 18인치인데 퍼포먼스 차량은 20인치 휠, 그리고 타이어가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예, 뒤쪽도 동일하게 235에 35네요.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앞쪽과 뒤쪽 타이어 규격이 다른데, 모델 3는 앞쪽과 뒤쪽 타이어 규격이 똑같습니다. 오늘 제 촬영 도와주기 위해서 손테슬 채널 항공사진가 손지연님 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혼자 이렇게 하려면 사실 좀 많이 힘든데 또 이렇게 도와주러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NOA 되는 스마트 서문되는 미국의 모델 3 후기도 많이 받으세요. 아, 미국에서 모델 3 타보셨죠 이미?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360 촬영하려고. 아, 외관상 일반 차량하고 퍼포먼스 차량 차이가 이 휠 크기,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가 빨간색이라는 점, 그리고 카본 스포일러가 뒤쪽에 붙어 있다는 점, 듀얼 모터라는 표기, 그리고 아래 밑줄 쫙, 이 밑줄이 바로 퍼포먼스 차량이라는 표시거든요. 주행거리, 누적 주행거리를 봤더니 약 한 4,000km 정도 지금 주행을 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차량의 외관하고 내부 인테리어는 사실 예전에 제 채널의 리뷰 영상에서도 하남 매장에 가서 자세하게 보여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리뷰는 사실 퍼포먼스 차량이고 하니까 차량의 성능 위주로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을 열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그냥 열면 됩니다. 모델 S나 X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걸쇠를 당겨서 열게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약간 실용적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손잡이를 잡으러 가는 이 동선에 바로 버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어떤 유명 리뷰어께서 그 설명을 잘못하셨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뭐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다거나 차량에 문제가 있다거나 해서 차량의 전원이 완전히 나갔을 때, 그때는 사실 이게 버튼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수동으로 여기에 있는 이걸 당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당겨서 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었을 때 수동 도어 해제 사용됨, 윈도우 트림이 손상될 수 있음, 이렇게 경고창이 나오거든요. 윈도우 트림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은 될 수 있으면 쓰지 말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 리뷰어는 일반적으로 여는 버튼을 이걸로 설명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혹시 그 리뷰를 보시고 잘못 차량을 사용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버튼은 쓰실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 항상 이 버튼으로 문을 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죠. 드라이브 기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H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홀드가 걸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브레이크 패드에서 밟을 때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다시 눌러주면 이렇게 브레이크 홀드가 해제되는데요. 이 경우엔 사실 지금 경사로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 움직이진 않지만,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을 떼면 차량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또 한번 밟아주면 홀드가 걸리고요. 또 한 번 더 밟아주면 풀리고, 한 번 밟으면 걸리고, 또 한 번 밟으면 풀리고, 그렇거든요. 근데 모델 S나 X의 브레이크 홀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이 강도나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브레이크 홀드 기능이 모델 S나 X와 똑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제 한테타 채널 리뷰에 보시면 이 브레이크 홀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리뷰가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델 S 브레이크 홀드 기능이지만 모델 3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리뷰에서 잘못 설명한 내용 중에 또 한 가지가요. 여기 보면 장애물 감지 가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해석에 좀 혼선이 있어서 그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장애물 감지 감속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차량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엑셀을 꾹 밟아도 차량이 정상 속도로 가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속 정도를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말하자면 앞에 벽이 있다거나 장애물이 있는데 사용자가 모르고 엑셀을 풀로 밟았다 그랬을 때 차가 튕겨져 나가면서 벽에 박을 수 있는데요. 운전자가 아무리 엑셀을 밟았더라도 그만큼 가속을 하지 않고 감속을 시켜서 충돌의 정도를 줄여준다는 것인데요. 이 기능도 제 리뷰 중에 자세하게 다룬 리뷰가 있습니다. 그 리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능을 잘못 설명해서 뭐 후방에서 급하게 차가 충돌할 것 같을 경우에 아주 가속을 급하게 해서 그 충돌을 피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네,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설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통 모델 S나 X는 내장 내비게이션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요. 센터 스크린 옆에 이쪽에 폰을 거치해서 폰 내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델 3는 기본적으로 폰을 이 스크린 아래에 여기에 두도록 2개까지 둘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주행을 해봤더니 원래 놓는 이 위치에 두고도 내비를 실행시키면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시야를 아래쪽으로 좀 많이 내려야 되는 측면은 있는데요. 자, 모델 3 퍼포먼스를 지금 타고 도로에 나왔는데요. 2편 정도로 나눠서 리뷰를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래도 퍼포먼스 차량이니까 차량의 성능이라던가 뭐 이런 거 위주로 하나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 편에서는 나머지 차량의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센터 스크린 메뉴 구성이라던가 모델 S나 X하고도 또 좀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면도 많은데 UI도 좀 다른 면도 있고 해서 그런 거 위주로 해서 나눠서 2편으로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퍼포먼스 차량이 제로 60마일이 3.2초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로백 시속 100km까지 3.4초인데요. 이게 뭐 테스트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그 기록이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지금 손지연 님이 앉아 계신데요. 솔직히 테슬라 지금 모델 X 타고는 계신데 제로백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저는 안전운전하는 사람이어가지고요. 네,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X에 지금 짐이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솔직히 급가속 이런 거 거의 안 하시잖아요. 네, 짐이 다 쏠려가지고요. 그럼 다른 차량 그렇게 뭐 풀악셀 하는 차에 타본 적도 없고요. 네, 가속이 빠른 차를 풀악셀 밟는 차는 타본 적 없습니다. 시승할 때 근데 그런 거 한 번씩 해주기도 하는데 시승 때도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저는 시승 안 하고 X를 구매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사실 무서운 놀이기구는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되게 즐거워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럼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제가 퍼포먼스 차량이라 그래서 제 모델 S에 비해서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예전에 모델 S 퍼포먼스보다 물론 그 차량 2.7초고 이거는 3.2초니까 차이가 있긴 한데 차이가 조금 있네요. 제 차랑 딱히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여기가 사실 공도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옆쪽에 대체하는 도로가 크게 났기 때문에 이 도로는 차량이 쓰지 않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충분하게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뭐 또 공도에서 위험한 뭐 테스트를 했다는 식의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충분하게 안전성을 확인하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차가 하나도 없어요. 쓰지 않는 도로입니다, 거의. 네, 모델 3 퍼포먼스에는 이 트랙 모드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는데요. 저도 뭐 처음 써보는 기능이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이 공도에서 말고 서킷 같은데 트랙을 돌 때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능이라고 합니다. 차량의 안정성을 훨씬 더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회생제동이 보시다시피 선택을 할 수 없게 바뀌는데요. 회생제동이 표준보다도 더 훨씬 세게 최대 한도로 회생제동이 발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배터리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뀐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티어링 모드는 뭐 스포츠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스티어링 휠이 단단한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드라이브 기어를 넣으면 이 트랙션 컨트롤이 꺼졌다는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일반적인 도로주행에서 쓸 수 있는 모드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사용자께서는 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서킷 같은 데 가서 이제 차량의 성능을 최대한대로 끌어올릴 때 써볼 수 있는 모드인 것 같고요. 그럼 이게 모든 퍼포먼스 차량엔 트랙 모드가 다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의 차량은 이 트랙 모드가 옵션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기본으로 다 들어왔고요. 네, 이 트랙 모드를 켜게 되면 회생제동이 바로 선택을 할 수 없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 트랙 모드를 켜게 되면 회생제동을 평상시 표준보다도 훨씬 강하게 아주 강력한 회생제동이 걸리도록 세팅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트랙 모드를 지금 켠 상태고요. 자, 시속 60에서 발을 뗐습니다. 네, 바로 회생제동이 걸리면서 뭐 한 20-30m, 네, 그 정도 회생제동이 상당히 강하게 걸리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트랙 모드를 끄고 똑같이 시속 60 정도까지 갔다가 발을 떼보겠습니다. 많이 굴러가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물론 회생제동이 걸리긴 하지만 아까 트랙 모드 켰을 때에 비해서 회생제동이 조금 더 약하다는 것을 체감상 금방 느낄 수가 있네요. 네, 뭐 별로 불안하지 않죠? 네. 네, 자세를 잘 잡네요. 밥 안 먹고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안 먹고 왔으면 나왔을 것 같아요. 진짜. 밥을 안 먹었는데도 약간 어지럽네요. 여기 다른 분들 와서 많이 테스트 했냐? 밑에 엄청 코너리. 네, 네. 확실히 안정적입니다. 여기 대부분 와서 지금 테스트 하는 데를 보니까. 그죠? 네. 네. 바닥에 완전 그림을 그려놨네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 네. 원래 많이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지금 여기서도 돌고 완전 뺑뺑 돌았나봐요. 미안해. 아니, 외국 동영상 보면 너무 심하게 우리 넘치는데요? 나 이 정도 이까지 몰랐어. 콧물 아니에요. 화장을 덜 하고 왔었나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델 3는 이 스티어링 휠 앞에 계기판이 없는데요. 저는 앉자마자 전혀 어색함을 못 느꼈어요, 사실. 보통 운전 중에 계기판을 보려면 이렇게 시선을 아래쪽으로 약간 깔아서 이 스티어링 휠 중간에 뚫린 이쪽을 통해서 계기판 화면을 보면서 어떤 정보를 취득을 하는데요. 아래쪽으로 시선을 까는 것이 아니고 약간 사선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눈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고요. 야간에 이 모델 3를 주행하는 느낌을 스티어링 휠 쪽이 다 깜깜해요. 계기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데요. 이제 오른쪽 센터 스크린만 빛이 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스크린도 야간에는 이렇게 야간 모드로 해서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고요. 이게 스티어링 휠 아래쪽으로 불빛이 없으니까 시야가 정말 편합니다. 앞쪽 이 도로 상황만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시야를 간섭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훨 낫네요, 이런 방식이. 네.
어쨌든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 시야가 너무 탁 트여서 훨씬 더 기존의 차들보다 마음에 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이 없음으로 해서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오른쪽에, 그리고 이 스크린 자체가 S나 X보다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눈을 많이 깔지 않아도 바로 이 화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면, 전체 화면 중에서 이쪽 왼쪽에 이 화면이 사실은 계기판에서 기존의 모델 S나 X의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보를 대부분 보여주는 화면이거든요. 약 한 3분의 1 정도 왼쪽에.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 국가는 이쪽에 아마 이런 정보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정보를 보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센터 스크린을 어떻게 작동하고 UI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는 이 편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3를 운전해 보신 분들 대부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차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토파일럿을 걸어놓은 상태인데요. 수동으로 운전할 때 보면은 핸들링을 할 때 차가 내가 원하는 만큼 민첩하게 더 제 몸과 밀착해서 이렇게 긴밀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S나 X는 차가 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물론 성능은 모델 3보다 더 뛰어나기도 하지만은, 차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약간 헤비급 선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인 반면, 모델 3는 정말 날렵하고 탄탄한 그런 차를 운전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주행 모드 메뉴를 보시면은 여기 가속이, 컴포트, 스포츠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컴포트는 가속 성능을 좀 더 낮춰주는 것이고요. 보통 스포츠에 놓고 대부분 운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티어링 모드가 이제 컴포트, 표준, 스포츠가 있는데요. 컴포트에 놓게 되면은 이 스티어링 휠 조작이 아무래도 좀 힘이 덜 들어가도 가능하고요. 표준, 약간 단단해졌습니다. 스포츠에 놓으면 훨씬 더 단단해지고요. 네. 이 차가 흔들리는 게, 제가 조작하는 대로 바로바로 따라다니는 느낌입니다. 모델 S나 X는 약간씩 좀 끌려오는 듯한 느낌이라면, 모델 3는 차가 작고 가벼워서 그런지 괜찮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전하는 재미는 확실히 모델 3가 더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모델 3의 오토파일럿이나 오토크루즈는 사실 모델 S나 X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차이점만, 조작 방법에 있어서 조금 차이점만 말씀을 드리면, 계기판에 보여지는 정보가 모델 3는 바로 여기에 보여지기 때문에요. 모델 S의 계기판에 보여지는 이 화면이 바로 여기에 보여지게 되고요. 오토파일럿 최고 속도는 여기 가운데 이렇게 맥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 도로의 제한 속도를 GPS 위치 기반으로 맵에서 불러온 제한 속도가 바로 여기에 표시가 되고요. 지금 제가 상대 속도를 제한 속도에 플러스 1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지금 최고 70까지 오토파일럿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오토파일럿 최고 속도는 바로 이 휠 버튼으로 이렇게 돌려서 설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휠 버튼을 살짝씩 내리면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조절이 되지만, 좀 크게 움직이면 5km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네요. 네, 70, 65. 그러니까 이 휠 버튼을 길게 올리면 딱 5km씩 올라갑니다. 네, 보이시죠? 네, 70. 물론 이걸 조금씩 움직여서 속도를 68, 67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크게 움직여도 5km 이상으로는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휠 버튼으로 오토파일럿 최고 속도를 설정하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네요. 네. 잘 아시다시피 모델 S, X와 달리 모델 3는 이 오토파일럿 스틱이 별도로 왼쪽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어 스틱을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기어 스틱을 아래쪽으로 2번 당기면 오토파일럿이 설정이 되고요. 위로 한번 밀면 오토파일럿이 꺼지게 됩니다. 지금 브레이크 홀드 걸려 있고 차가 멈춰 있고 앞에 차가 한 대 있으면 이 상태에서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기어 노브를 아래쪽으로 2번 딸깍딸깍 하면 오토파일럿이 걸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앞차가 출발하니까 따라서 갑니다. 여기에 이제 그 모델 S나 X의
회생제동과 또 배터리 전력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 표시가 모델 3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직선으로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은 지금 회생제동을 통해서 배터리에 충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렇게 까만색으로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는 배터리의 전력을 끌어와서 모터를 구동시키고 있다는, 네, 표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엑셀을 깊게 밟으면 이렇게 까만 선이 길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엑셀에서 힘을 빼면 바로 회생제동이 걸리면서 오히려 발전을 해서 배터리에 충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엑셀에서 바로 발을 떼버리면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기 때문에 녹색 선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은 모델 S나 X에서는 동그란 형태로 계기판에 표시가 되는데, 모델 3에서는 이렇게 직선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회전 따라갑니까? 모델 S나 X에서 그 앞 차와의 거리 조절은 오토파일럿 스틱을 사용하는데요. 모델 3는 그 스틱이 없기 때문에 앞차와의 간격을 이 스티어링 휠 위에 있는 오른쪽 조그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밀면, 네, 앞차와 간격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왼쪽으로 밀면 이렇게 앞차의 간격이 아마 7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 조그 다이얼을 왼쪽 오른쪽으로 밀어서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명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 조그 다이얼을 한번 누르게 되면 음성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조그 다이얼 버튼을 위아래로 돌리게 되면 오토파일럿 최고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델 S나 X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에 본인이 원하는 컨트롤을 할당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에어컨 온도 조절이라든가 뭐 모니터 밝기 이런 것들을 다 쓸 수가 있는데,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버튼이 오토파일럿 최고 속도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데만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걸 눌렀을 때도 음성명령 실행할 때만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모델 3 시승을 한다고 했더니 단톡방에서 모델 S나 X는 헤파 필터가 있고 3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비교 테스트를 해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공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외부 공기로 한번 수치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PM2.5가 초미세먼지고요. PM12 미세먼지인데 20, 39, 21, 40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창문을 닫고요. 외기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24, 42 정도에서 시작했는데요. 오히려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안 좋은 공기를 끌어들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대신에 외부의 공기를 끌어들이더라도 헤파 필터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일반 필터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걸러주지 못하고 외부에 오염된 공기가 그대로 유입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를 내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말한 적이 있는데요. 모델 3 같은 경우는 헤파 필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내기 모드로 두면 어느 정도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내기로 바꾸고 돌렸더니 수치가 약간씩 떨어지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플리커 현상 때문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이쪽 카메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 정도가 한계치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진 않는데요. 그래도 외기 모드에 두는 것보다는 내기 모드에 두게 되면 차량 실내 공기가 계속 돌면서 헤파 필터는 아니지만 일반 필터에서 먼지를 걸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시다시피 이 미세먼지만 몸에 해로운 게 아니고 실내 이산화탄소라든가 또 실내 내장재에서 나오는 뭐 유해한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건강에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내기로 돌리는 게 더 적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서는 내기 모드로 돌리는 게 맞지만 또 다른 오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외기 모드로 가끔씩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헤파 필터가 없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16 정도가 한계라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저는
오늘 도와주러 오신 손지연님의 모델 X 차량에 왔습니다. 지금 헤파 필터 모드를 가동을 시켰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수치가 상당히 빠르게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모델 3는 차체가 일단 S나 X보다 너무 작아서 큰 헤파 필터를 장착할 공간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1까지 떨어졌네요. 그나마 그 일반 필터, 에어 필터 끼우는 칸에 헤파 필터로 된 조그만한 거를 끼우는 방법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나마 약간의 효과는 있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미세먼지는 약간 수치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초미세먼지는 1 정도까지 떨어지네요. 뭐 사실 1 정도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모델 3와 모델 X는 헤파 필터에 있어서는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다. 네, 모델 3의 스티어링 휠은 S나 X에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스포티하고요. 손으로 잡기도 딱 좋고, 개인적으로 저는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레이싱 게임 컨트롤러 같아요. 좀 귀엽게 생기기도 했고, 마음에 드네요, 스티어링 휠은. 괜찮네요. 모델 3의 이 방향 지시등은 S나 X하고 좀 다릅니다. S나 X는 이 왼쪽으로 젖혔을 때 딸깍 꺾이는 느낌이 있는데요. 3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S나 X처럼 반만 넣으면 3번 깜빡이고 꺼지고요. 많이 제끼게 되면 안 꺼지고 계속해서 깜빡이가 켜지게 되고, 이걸 끄려면 반대쪽으로 한번 살짝 밀면 꺼지는 건 똑같은데, 끝까지 밀었을 때 중간에 딸깍 걸리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모델 3의 서스펜션 승차감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모델 3는 S나 X처럼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고 코일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서스펜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은 일단 불리한 측면이고요. 오프로드라든가 요철이 많은 도로 등을 다닐 때 서스펜션 높이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나오는 모델 S, X 신형 레이븐 차량에 비교하면은 뭐 승차감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기존의 구형 모델 S나 X의 서스펜션 승차감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그렇게 특별히 나쁜 느낌은 없습니다. 네. 약간 더 하드한 것 같다는 느낌은 있는데요. 서스펜션 승차감 느낌이 꼭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델 3 시승 리뷰 1편, 오늘 1편에서는 차량의 성능, 그리고 오토파일럿은 사실 SX나 똑같기 때문에 조작 방법에 있어서 차이점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해 중점적으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유명 리뷰어께서 잘못 설명하신 내용, 바로잡는 내용, 뭐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로 해서 1편 내용을 꾸며봤습니다. 2편에서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것 외에 이 센터 스크린 메뉴별 각각의 세부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도중에 근처에 당진 슈퍼차저 예정지가 있어서 와봤는데요. 아직 충전은 안 되네요. 네, 비닐로 다 꽁꽁 싸져 있고. 자, 오늘 1편 리뷰는 손지연님이 아주 예술적인 영상을 찍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됐고요. 오늘 아침부터 물까지 뒤집어 쓰시고 또 미세먼지도 많은데 멋진 드론 영상 찍어주시고 또 촬영 협조해 주셔서 우리 손지연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너무 칼칼해요. 오늘 사실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촬영이 사실 굉장히 파란 하늘에 가을 하늘이 나오면 정말 훨씬 예뻤을 것 같은데 진짜 좀 많이 아쉬워요. 오늘 너무 많이 뽀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제 그 미국에서 저도 빨간 색깔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롱레인지로 저도 똑같은 색상을 제가 일주일 써봤는데, 손지연님 채널, 손태수 채널에 그 리뷰 영상이 있는 거죠? NOA하고 스마트 서먼. 네네, 스마트 서먼하고 네. NOA 우리나라에서는 써볼 수 없는 기능. 네. 그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손태수 채널 가시면 재밌는 영상 2편이 있으니까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 위로 가시면 돼요. 네, 링크 드릴게요. 아니 근데 진짜 사실 똑같은 색상인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쨍해서 예뻤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은 훨씬 예쁜데 오늘 날씨가 너무 날씨 탓에 꼬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좀 뭐. 아쉬워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뭐 어제 네. 오늘 일도 아니고 어쩔 수 그래서 없습니다. 전기차를 더 많이 타셔가지고 공기를 조금 더 우리가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꼭 테슬라가 아니어도 친환경 차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제 채널로 많이 유입이 되시길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닌가요? 많이 많이 오세요.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손태슬 채널도 네.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